그럼 예상 형량은 얼마나 되느냐? 일단 사기 피해 금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청조 씨 사건, 전청조 씨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전청조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형량은 얼마나 되고, 또 남현희 씨가 전시로부터 받았던 벤틀리라든지 이런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환수할 수 있는지, 몰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온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고 교도소를 출소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청조 씨가 형을 살고 올해 초에 나온 이후에 남현희 씨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했다면, 일단은 이 모든 범행은 누범입니다. 누범이 뭐냐면 형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통상형의 2배를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를 상대로 자기가 재벌가임을 행세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그니엘이라든지 벤틀리를 선물해주면서 자기 재력을 과시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는 전부 다 사기죄인데 사기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개입된 거죠. 남현희 씨의 그런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남현희 씨의 고객들, 펜싱 학원에 다니는 여러 가지 재력가라든지 그 사람들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했다는 아동학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된 형을 보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사기죄, 그리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보여줬다면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가 되겠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회장을 사칭했으니까 파라다이스 및 파라다이스 그 관련된 그 회장님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청조 씨가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라든지 공문서 변조죄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죄보다 실제로 형이 더 센 것은 사기 금액입니다. 사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전청조 씨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사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금 언론에 이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보다 처벌이 훨씬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벤틀리 몰수해가지고 내한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법적으로 그걸 몰수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몰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몰수는 범죄로 인해서 발생되거나 취득하거나 그 대가로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법 4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그 벤틀리는 범죄로 인해서 취득한 물품이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범죄 수익 은닉 및 몰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피해 자산은 몰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몰수라는 것은 예컨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을 공무원한테 뇌물로 줬다. 그러면 이 노트북 자체를 국가가 몰수하게 됩니다. 범죄에 제공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 자산은 범죄에 제공된 물품이 아니고 범죄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자의 물품입니다. 피해자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하지 아니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 재산은 몰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입니다. 이렇게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하면 예컨대 다단계 피해자, 대규모 조직적 범죄 피해자들, 그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은 사실 몰수나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제6조를 보면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권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피해자, 대규모 조직적 범죄 피해일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물품을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건네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청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패방지법상 예외에 해당될 것인지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예외에 해당되려면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다단계 범죄, 대규모 전세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기 범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사가 몰수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청조 씨 사례는 아마 그 벤틀리를 몰수해서 하는 게 쉽지 않고 지금 당장 피해자들이 벤틀리에 대해서 뭐 압류를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전청조 씨가 준 벤틀리가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남현희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 씨의 명의라면 충분히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나중에 집행을 받아서 자신의 그런 채권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제3자인 남현희 씨 명의이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공범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남현희 씨 명의의 벤틀리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청조 씨 피해자들은 빨리 전청조 씨가 가지고 있을 법한 재산, 예컨대 뭐 시그니엘에 살았다고 하니까 시그니엘의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명의의 재산도 가압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게 지금 시급한 급선무라 보입니다. 이런 전청조 씨 사건이 만약에 언론에 나온 모든 범죄가 다 유죄로 인정됐다면 그럼 예상 형량은 얼마나 되느냐? 일단 사기 피해 금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기 피해 금액이 뭐 1억 미만이다. 지금 누범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 정도가 된다면 3년, 4년 정도 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5억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형이 굉장히 세지겠죠. 게다가 전청조 씨는 누범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보다 훨씬 더 세질 거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객관적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청조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혹시 뭐 관련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공범 아니면 그 최하위 말단 같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신의 지위에 맞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수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